안녕하세요. 어도비 공익총판사 SCK에서 어도비 솔루션 컨설턴트 맡고 있는 이소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AI 기반 공공 콘텐츠 제작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 솔루션을 통해 여러분들의 업무 시간을 줄이고 임팩트는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세션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공공기관의 홍보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어떤 텍스트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행사를 홍보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정책을 시민들께 알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할 때 텍스트를 많이 이용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텍스트에 멈춰 있지 않고 미디어 콘텐츠, 그러니까 이미지라던가 영상 등을 제작을 해서 시민분들께 알려주시는 그런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만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일반 분들이 접하시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의 어떤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SNS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에 맞춰서 아마 컨텐츠를 재생산을 하시는 업무도 지금 필수적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웨비나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들께서 저희 웨비나를 들어와 주실까 해서 목록을 좀 확인을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홍보팀도 물론 계시지만 홍보팀 외에 다른 분들도 계실 거라고, 계시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홍보팀께서는 직접 콘텐츠 제작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아마 많이 요즘 그 외부 업체, 그러니까 저희가 외주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이 외부 협력 업체와 함께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이 많으실 거고, 그리고 나는 홍보 부서가 아니지만 어떤 다양한 이유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배포하는 일들 하고 계신다고 제가 이제 다니면서 좀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환경과 더불어서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는 당연히 그 저작권 이슈 확인해야 되는 언제나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좀 토대로 결국엔 우리가 어떤 걸 좀 주요 고민 포인트로 가져가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저희에게 어떤 시간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고 또 이게 자주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컨텐츠 제작을 하는 그 다양한 툴들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내부에서 소통을 하던 아니면 협력업체와 소통을 하던 가끔은 다양한 툴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좀 비효율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느끼실 때도 가끔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 당연히 특히나 공공기관은 이 저작권 이슈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저희의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어도비가 직접 개발한 AI 솔루션입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AI 기반 창작 공간으로 지금 사용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AI 기반으로 어떤 간단한 이미지와 영상을 생성에서부터 편집까지 쉽고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이 어도비에서 개발을 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 어도비 제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뭐 포토샵이라던가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등 이 어도비 제품과 매끄럽게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 워크플로우가 끊기지 않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장 크게 업데이트된 부분입니다. 바로 이 여러 최고의 모델들을 파이어플라이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나 영상, 이런 컨텐츠를 생성을 할 때 저작권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기능들을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많이 익숙하실 텐데 당연히 생성형 AI를 통해 이미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사실 파이어플라이를 통해서 이미지를 재가공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크게 네 개로 좀 분류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텍스트를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가장 좌측에 있는 이미지가 제가 직접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걸 찾을 어떤 시간이 부족하다면 바로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다, 나는 이미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하신다면 이미지의 비율을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가로 이미지를 세로로 혹은 세로 이미지를 가로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는 이미지 확장을 이용을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를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추가를 할 수 있는 개체 제거 그리고 추가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벡터 그래픽 생성이 가능한데요. 벡터 그래픽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로고라던가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할 때 많이 쓰이는 이미지의 형식입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데 이제 이런 벡터 그래픽 생성도 여러분이 파이어플라이로 프롬프트를 통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챗 GPT는 많이들 사용을 하셨을 테니까 제가 좀 챗 GPT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챗 GPT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이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됐죠. 그러면서 지금 GPT-4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처럼 파이어플라이도 지금 이미지 5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이미지 5, 그러니까 가장 최신 버전을 통해서 만든 이미지 지금 보고 계시고요. 물론 이런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뽑는데도 탁월하지만 이 이미지 5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가끔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그 이미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원치 않은 곳까지 틀어져서 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 이미지 5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 편집 버튼을 누르고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이 원본 이미지는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추가하고 싶은 곳 혹은 바꾸고 싶은 곳 그 부분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간단하게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어서 그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비디오도 만들어 두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상이 있다면 프롬프트를 통해서 영상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텍스트 효과, 영상의 효과까지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상업적으로 사용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포함해서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데요. 이게 단순히 뭐 번역을 한 스크립트를 보여준다던가 자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원본 영상의 음성을 분석을 해서 그 음성과 흡사한 그 음성으로 번역이 된 음성을 만들어서 내가 갖고 온 영상에 입혀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본 영상의 목소리나 톤, 리듬, 음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번역 음성이 입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또 오디오에 대한 기능은 두 가지 정도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운드 트랙 생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만드시고 사실 영상은 이 음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퀄리티의 차이가 크게 나기 마련인데 여러분들이 만드신 영상을 파이어플라이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파이어플라이가 그 영상을 분석을 해서 이 영상에 어울릴 만한 장르라던가 아니면 분위기 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팝업으로 띄워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괜찮다라고 하면 그대로 해서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고 아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어떤 트랙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재편집이 가능하도록 프롬프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운드에 관련된 기능은 이 사운드 효과 생성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신 화면을 예시로 들어보면 비행기가 좀 날아가는 소리가 당연히 들려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운드 효과를 찾아다닐 필요 없고 바로 프롬프트를 통해서 고유한 사운드 효과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특정 부분에 들어가야 한다던가 아니면 이 비행기 효과음이 일정 길이에 맞게 좀 생성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음성을 녹음을 하셔서 그 음성을 토대로 그 가이드로 사용해서 사운드 효과 생성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파트너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파트너 모델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 파이어플라이 안에서 별도의 구매 없이 업계 최고 제미나이 2.5가 있을 수도 있고 GPT 이미지, 이메젠, VO 같이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최고의 모델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기능입니다. 이게 별도의 그 타사 제품을 구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로그인 할 필요 없이 오직 이 파이어플라이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리고 내가 딱 지금 이 프로젝트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어플라이에서 사용이 가능한 파트너 모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이게 계속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재를 못한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트너 모델은 제가 곧 있어서 이제 데모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어렵지 않도록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UI UX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사용이 가능하고 이거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비디오라던가 아니면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인다던가 음성을 만든다던가 이런 모든 미디어 제작에 파트너 모델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파이어플라이가 사용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챗 GPT처럼 브라우저에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저희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안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파트너 모델도 포토샵이라던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이 어도비 제품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끊김없이 바로 파트너 모델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생성하기 버튼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제가 실제로 입력을 했었던 프롬프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어떤 파트너 모델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미지의 어떤 분위기가 다르게 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내가 하고 있는 작업에 어떤 분위기의 이미지가 가장 잘 맞는지를 바로바로 선택을 하셔서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아마 저희 파이어플라이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또 지금도 잘 활용하시고 있는 기능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파이어플라이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단순히 AI 솔루션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AI 기반의 창작 공간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창작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거 놓치실 것 같아서 요것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파이어플라이에서 어려운 그래픽 혹은 영상에 관련된 툴들이 조금 나는 낯설다,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른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협업에 특화되어 있는 툴인 파이어플라이 보드도 여러분들이 파이어플라이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선 빠른 작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미지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비디오 작업을 할 때 어려운 툴 다루가 너무 어렵다, 다루지 못한다, 그거 지금 익힐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시면 바로 파이어플라이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 기능들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관련된 작업들, 그리고 비디오에 관련된 작업들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따 데모 시간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파이어플라이를 깊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기능인데 파이어플라이 보드입니다. 그래서 파이어플라이 보드는 AI로 만드는 무드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무드보드라는 것 자체가 조금 낯서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무드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희가 어떤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혼자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협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동시에 일을 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의견이 엇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의도가 좀 다른 방향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드보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디자인을 할 전체적인 색감이라던가 폰트라던가 질감 아니면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하나의 보드에 올려놓고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이제 콜라주를 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는 파이어플라이를 통해서 AI 기능이 추가가 된 보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AI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게 좋으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색감으로 이런 질감을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결국엔 디자이너가 만들고 그 디자이너가 볼 때까지는 이제 다들 어떤 톤 앤 매너로 나올지 예측만 할 텐데 이제는 이걸 AI를 통해서 빠르게 구현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우리가 아이데이션을 할 수 있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컨셉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 작업을 함에 있어서 뭔가 이 나중에 전체적인 톤 앤 매너가 불일치한다던가 이런 문제점이 없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SD 파일, 저희 포토샵 파일이죠. 포토샵 파일도 그대로 보드에 올려서 내가 근데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실시간 포토샵을 외부로 열어서 작업을 하시면 보드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여러 툴을 사용할 필요 없고 이 보드 안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거쳐서 이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올인원 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좀 아직 감이 좀 잘 안 잡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곧 바로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 데모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데모가 사실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집중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퀴즈 하나를 좀 내볼게요. 객관식이고 가장 빠르게 저희 그 채팅창에 답변 그 숫자를 남겨주신 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많이 더워지니까 아이스 커피 드실 수 있도록 좀 쿠폰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파이어플라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트너 모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GPT 이미지, 비오, 소라, 낯선 이름이 하나 있죠. 나노 애플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역시 아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지금 올려주시고 있는데, 약간 3번하고도 조금 헷갈리셨나 봐요. 3번이 이제 챗 GPT에서 나온 그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이름인데, 지금 현재 파이어플라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실 그 나노 애플이 아니라 나노 바나나죠. 그 나노 바나나는 아직은, 나노 애플은 아직 이제 출시가 안 돼서 저희 파이어플라이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퀴즈도 풀어봤으니까 한번 데모를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플라이 사용을 해보신 분이라면 지금 익숙한 화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 파이어플라이에 지금 들어와 있고 제가 로그인한 상태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생성하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컨텐츠 제작을 위한 모든 기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하기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보드라던가 또 제가 말씀드렸죠. 빠른 이미지나 영상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이 빠른 작업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 홍보팀 혹은 홍보 부서는 아니지만 컨텐츠를 제작을 하실 때 파이어플라이를 어떻게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어떤 홍보 영상 시나리오 공모전을 한다. 그래서 지금 포스터는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게 조금 공모 그 접수하는 숫자가 너무 부족해서 SNS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홍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게 지금 빨리빨리 어떤 일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모종의 이유로 우리가 어떤 업체에게 추가적인 요청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파이어플라이를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SNS에 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한번 컨텐츠를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릴 수 있는 그 이미지 하나 만들기, 그리고 유튜브 썸네일 한번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성하기에 들어가 보시면 그 다양한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 중에서 이미지 생성에서도 편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놓기라고 해서 방금 보여드렸던 포스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토대로 제가 이제 어떻게 편집을 할 건지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저는 우선 이 타이틀과 접수 기간만 들어가 있는 인스타 피드를 그 게시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타이틀과 접수 기간 글자만 넣어줘 라고 지금 입력을 한 상태고요. 지금 이 이미지 그냥 생성하기가 아니라 편집하기를 이용하실 때도 파트너 모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파이어플라이 이미지 5로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 저는 아까 문제였죠. 퀴즈의 문제였죠. 그 나노 바나나 요거를 사용을 해서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가 요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저희가 웨비나가 좀 한정된 시간에서 보여드려야 돼서 요거는 바로 제가 좀 똑같은 프로세스로 만든 이미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같은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원본 그 이미지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게 복잡했던 어떤 포스터의 이미지를 토대로 정말 타이틀과 접수 기간만 남긴 요 인스타 올릴 수 있는 이미지 만든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유튜브에 홍보하고 싶은 영상을 올렸고 이제 거기에 대한 썸네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타이틀만 오른쪽에 넣고 이미지는 오른쪽에 이미지를 넣고 왼쪽에 타이틀을 배치해줘. 뭐 다른 글자는 넣지 말아줘. 라는 프롬프트로 지금 썸네일은 16대 9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썸네일 크기까지 지정을 하고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미리 만든 걸로 보여드릴게요.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제가 지금 프롬프트를 넣은 대로 이렇게 수정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떤 컨텐츠 제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려운 툴을 다룰 줄 모른다. 그런데 어떤 편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프롬프트를 통해서도 편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또 다른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좀 프로세스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저희 이제 이게 실제로 모 기관에 있는 박물관 이미지를 좀 제가 그 온라인에서 웹사이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토대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든다라는 시나리오 아래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그대로 영상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죠. 우선은 16대 9라는 유튜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아니고 지금 제가 좀 크게 보면 보이시겠지만 여기 관람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람객을 좀 지워야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 저희가 팀즈로 봐서 이 이미지가 깨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이미지의 화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영상을 만든다라는 이 시나리오 아래서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빠른 작업을 통해서 이미지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6대 9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요거를 토대로 잘라보도록 할 거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종횡비를 어떤 걸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16대 9로 설정을 하고 어느 정도 적절한 위치로 놔둔 다음에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가 지금은 비율이 맞지만 또 문제점이 있었죠. 바로 관람객을 지워야 되고 화질을 높여야 되는 게 있어서 아까 저희가 했었던 그 생성하기에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해당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몇 가지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성형 좌측에도 몇 가지 여러분들이 편집에 관련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버튼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성형 제거를 누르고 지우기 위해서 그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 크기를 살짝 줄이고 지금 이 두 명의 관람객을 선택을 하고 바로 제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복잡한 프롬프트를 쓰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른 부분이 망가질까 봐 다른 부분이 또 이상하게 생성이 될까 봐 걱정할 필요 없고 딱 필요한 부분만 개체를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업스케일이라는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측 메뉴에서 생성형 업스케일 버튼을 눌러주시고 파이어플라이를 통해서도 업스케일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토파즈라는 파트너 모델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파즈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는데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파트너 모델을 선택을 하고 업스케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스케일이 조금 복잡한 작업이어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는 똑같은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는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업스케일이 됩니다. 그래서 원본은 굉장히 이 점 하나하나가 사각형이 보일 정도로 해상도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업스케일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직 작업을 하고 있죠. 저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론 그 업스케일이 된 해상도가 높아진 이미지로 영상을 만들어도 되지만 이왕이면 좀 관람객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이미지 편집으로 오셔서 여기도 지금 됐네요. 이미지 편집으로 오셔서 여기 프롬프트를 통해서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관람객들을 좀 넣기 위해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박물관 안에 봄 옷을 입은 한국의 어린이와 학부모가 구경을 하고 있다라는 프롬프트를 넣고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는 다른 여타 설정이 있다면 설정과 파트너 모델을 눌러주시고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이것도 제가 좀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좀 만들어 놓은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 이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관람객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이제 영상을 만들면 좀 더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만드는 것까지 좀 보여드리면 지금 저희가 계속 이미지에 관련된 편집이라던가 생성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어플라이를 통해서 비디오 생성이 가능합니다.
비디오 생성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양한 파트너 모델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 물론 파이어플라이 비디오를 통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이번 그 웨비나 그 이벤트를 열었었죠.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를 보내주시면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좋은 영상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상품을 드리는 좀 이벤트를 준비를 했었는데, 영상을 만드는 다양한 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바로 프롬프트를 넣으셔도 영상이 제작이 되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이미지를 먼저 만드시고 그 이미지를 여기 그 프레임에 넣어주셔서 여기 프레임에 넣어주셔서 첫 번째 프레임으로 넣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의도한 바가 담긴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를 첫 번째 프레임에 넣고 그리고 이제 뭐 파이어플라이 비디오를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파트너 모델을 설정을 해 주시고 해상도 같은 것을 결정을 해 주신 다음에 간략하게 프롬프트를 넣어 주시면 바로 그 이미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 이미지가 첫 번째 프레임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또 더 시간이 걸려서 좀 이게 만들어 놓은 걸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시간도 없고 어떤 이런 촬영을 위해서 수상권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도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미지를 토대로 인물을 넣고 그거를 영상으로 만드는 것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영상의 퀄리티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사운드 트랙까지 넣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엔처 파이어플라이 그 홈으로 가서 이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운드 트랙 생성 가능한 버튼이 있고요. 눌러보시면 여기에 바로 비디오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그 비디오를 파이어플라이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영상을 좀 미리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 영상을 좀 미리 다운로드를 받았고 이 영상을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분석에 맞도록 음악의 바이브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어디에 사용할지를 미리 이렇게 프롬프트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다 괜찮은데 저는 이 업비트 팝이라는 요 어떤 스타일보다는 저희 해피포크, 포크송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스타일 부분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어플라이가 미리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후에 편집도 프롬프트의 편집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성하기 한번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지금 저희가 생성하기 버튼 한 번을 누르면 한 번에 4개의 트랙이 완성이 되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이런 분위기였네요. 그래서 지금 이 4개의 트랙 중에 3번 트랙이 조금 더 경쾌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트랙을 설정을 해주시고 다운로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영상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시죠? 저희가 굉장히 퀄리티가 낮은 이런 이미지에서부터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르고 불필요한 객체를 없애고 또 업스케일링, 해상도를 높이고 그거를 이제 영상에 사운드 트랙까지 입히는 영상을 모두 다 파이어플라이 안에서 다 작업을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려운 툴을 다루실 필요 없이 이 파이어플라이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데모를 보여드렸던 건 저희 홍보팀, 홍보 담당이시든 아니면 홍보 담당이 아니시든 이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 때 우리가 파이어플라이를 좀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의 예시를 좀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번에는 만약에 우리가
외부 업체와 어떤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좀 사용하면 좋은 파이어플라이 기능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이어플라이 탁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파이어플라이 보드입니다. 제가 앞서 구두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보드에 다양한 그게 텍스트가 됐던, 도형이 됐던, 이미지가 됐던, 영상이 됐던 다양한 콘텐츠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작업이 가능한 툴입니다. 처음에 보드 만들기를 눌러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면이 단순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사용할 때 어렵지 않은 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트보드, 그러니까 도화지를 깔던 텍스, 여기 텍스처를 넣으시던 아니면 모양을 넣던 아니면 콘텐츠, 이미지, 영상을 넣던 여러분들이 모든 원하시는 어떤 객체를 넣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저희 한번 객체를 몇 가지 한번 넣어볼까요? 저희가 객체를 넣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미지 생성이 바로 생성을 하셔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이미지 생성이라는 이 버튼이 있고요.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한데 이것 또한 파트너 모델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는 해변에서 뛰어노는 귀여운 강아지라는 이미지를 너무 해상도가 높지 않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이어플라이 보드를 만약에 사용을 하실 때 따로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이제 생성을 해서 올려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지금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 아니면 저희가 이 이미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스탁에서 이미지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미지를 제공을 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 파이어플라이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제공해 드리는 이미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여기 우측에 있는 메뉴에서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좀 여기 지금 우측에 메뉴가 있고 눌러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하늘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 넣게 되면 지금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왔죠? 제가 하나의 이미지 선택을 해서 마찬가지로 캔버스에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미지를 찾고 배치를 하는데 로딩이 길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 크롬에서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통해서 작업을 하지만 절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나는 이미 작업을 해야 되는 이미지들을 내가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이미지들을 제가 좀 이렇게 다량의 이미지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이미지를 다 드래그 하셔서 드래그 앤 드랍 모드에 해주시면 업로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꽤 많은 숫자의 이미지였죠.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보드에게 올려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드에 올리고 한 번에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업을 통해서 내가 외부 업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우측 상단에 공유 버튼을 눌러주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링크를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서 그 이메일 주소를 통해 초대받은 사람만 이 보드에 오게 한다던가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용자분들을 초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 복사를 해서 바로 이제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미지를 올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좀 몇 가지 AI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의 무드보드는 우리가 오직 뭐 구두로 설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상상 속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여자의 모델이 이런 한옥집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왕이면 이런 노을빛이 있는 그런 어떤 색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이거를 다 그냥 글로 써야 했지만 이제 보드를 사용하신다면 그럴 필요 없으시고 바로 이미지 생성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여기 캔버스에서 샘플 선택이라는 이 스포이드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제가 우선 이 인물을 이미지 참조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한옥도 이미지 참조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파트너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우측에 이 배치한 이미지는 색감을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당 이미지를 눌러주시고 저희가 왜 이 이미지 만들고 싶은 프롬프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난감하실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를 이제 추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따뜻한 석양빛, 석양의 역광, 도심 고층 건물 등등 우리가 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 중에서 저는 석양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따오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프롬프트가 아까 넣었었던 프롬프트가 그대로 있죠. 이 프롬프트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한국 전통 한옥집에 서 있는 서양인이라고 하고 한번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요거 만들어지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파이어플라이 보드는 어떤 완성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기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협업을 할 때 다양하게 아이데이션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바로 여러분들 홍보 컨텐츠로 사용을 하신다기보다는 좀 이거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해주시는 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생성을 하는 거여서 시간이 다소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구두로 써서 말로만 전달했던 어떤 느낌을 바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바로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로 만든 보드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제 외주 업체에, 협력 업체에 우리가 이번에 가정의 달을 위해서 어떤 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메일로 내용 다 쓰시고 이미지 다 첨부하시고 그 이미지의 어떤 부분에 어떤 걸 참조하셔라 이렇게 복잡하게 쓰실 필요 없고 보드에 그 모든 걸 다 올려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좀 보여드리면 요 위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콘텐츠 내용을 쭉 넣어주실 수 있고 그리고 그 포스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쭉 적어주시고 레퍼런스는 뭐 타이틀은 이런 걸 참고해 주세요. 색상은 이런 거를 참고해 주세요.를 넣어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요청사항 뭐 이 로고를 꼭 넣어 주세요. 우리 캐릭터인 달콩이를 넣어 주세요. 이런 것들을 보드 안에서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댓글의 기능인데 이 댓글이 바로 이 이미지에서 내가 어떤 걸 참고하라고 했는지를 다 확인이 바로바로 보드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댓글을 넣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혼동 없이 협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5분 좀 넘어가기는 했네요. 저희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혹은 홍보 담당은 하지 않지만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께서 파이어플라이를 좀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이어플라이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분들의 어떤 업무 시간의 단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이제 웨비나를 준비해서 이런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홍보를 하나만 하고 좀 마쳐보도록 할게요. 저희 그 SCK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인데 저희가 특별히 지금 저 재생 목록 중에 김도비의 공공 홍보팀 생존기라고 해서 여러분 이 공공기관 홍보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어도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꿀팁이 담긴 쇼츠를 지금 계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잖아. 이미지도 이렇게 도비도비 김도비의 공공 홍보팀 생존기 한 번 두고 오늘 김도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1분짜리 정도의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무하시다가 막히거나 아니면 조금 환기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이 SCK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우리 김도비가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홍보팀으로서 생존을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그 여러분들 파이어플라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섹션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어서 이제 어도비에서 좀 새롭게 발표된 에크로벳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끄럽게 여러분들 워크플로우 해치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는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세션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어도비에서 이제 솔루션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장정훈입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홍보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문서 기반 AI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문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문서들을 어떻게 AI와 결합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문서는 굉장히 많이 있죠. 저희가 또 홍보자료나 보도자료, 임원 보고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보게 되면은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보는 양이 주당 8시간 이상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의 대부분들이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처 표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주로 저희가 챗GPT에서 문서 같은 것들을 많이 검색을 하고 요약을 하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출처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정확한 답변인지 아닌지 뭐 어떤 근거를 만든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좀 해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I 기능을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AI가 있어도 또 결과를 만드는 과정은 아주 좀 복잡합니다. 이게 혼자 일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로 이제 뭐 팀 간에 서로 또 의견을 주고받고 이해하고 논의하고 방향을 정하고 스토리 만들고 검토하고 수정하고 승인하고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도비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하나의 솔루션 내에서 할 수 있는 에크로벳 스튜디오라는 이런 솔루션을 하나를 좀 내놓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에크로벳 AI 활용 PDF 문서죠. PDF 뷰어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AI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AI 어시스턴트 PDF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PDF 문서와 기타 모든 뭐 오피스 문서, 이미지 같은 문서들이 있으면은 그 문서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정책, 보도자료, 보고서, 핵심 요약 자료 같은 것들 그리고 브리핑용 그리고 저희가 뭐 자료 같은 것들 빨리빨리 뭐 임원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PPT 파일 또 다국어 변환 한 40개국 언어로 1차 초안 번역 작업까지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A4지 한 장의 홍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문서는 평균적으로 한 10개의 문서를 본다라고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전공 문서들이 또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해외 자료까지 봐야 되다 보니까 다국어 문서들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서 양이 굉장히 많고 시간은 적고 이런 경우에 AI 기능을 도움을 받게 되면은 이 문서들을 열어서 또 종합을 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면 됩니다. 뭐 이 문서를 뭐 보도자료용 핵심 메시지로 요약해줘. 뭐 5분 브리핑용 스크립트로 만들어줘 하게 되면은
AI가 그 문서를 아주 기가 막히게 분석을 잘 해가지고 근거 자료까지도 링크를 달아서 추적까지도 표시가 되면서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샘플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에크로벳 버전이고요. 에크로벳에 보게 되면 이렇게 현재 영문 문서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AI 트렌드. 이제 오픈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페이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페이지들이에요. 이건 또 영문이다 보니까 또 뭐 아무리 영어를 잘하더라도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오른쪽에 AI 어시스턴트가 메뉴가 있고요. 여기다 요청을 하면 됩니다. 한글로 이 문서를 요약해줘. 그리고 한글로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글로 보여줘 하게 되면은 AI가 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2026년도 세계 전망 IMF가 발표됐던 그 리포트를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1번 넘버링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타 솔루션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게 누르게 되면은 이게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요약을 해서 나왔는지 이 출처 링크가 다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이런 장점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해 AI 트렌드 전망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거의 뭐 일주일 단위로 계속 문서를 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요약을 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자에게 브리핑을 하겠다, 임원에게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씁니다. 뭐 임원에게 5분 브리핑할 스크립트를 만들어 줘. 한글로 보여줘. 저 5분짜리 스크립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게 되면은 그 스크립트 발표용은 이제 저거잖아요. 이렇게 뭐 말을 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말까지 나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임원 여러분, 2025년도 AI 산업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내용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큰 장점이 있고 저희가 주로 챗GPT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비슷하지만 출처가 명확하게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출처 표기가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어도비는 그 사용자의 데이터를 AI 트레이닝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타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뭐 그냥 뭐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이 그 어도비 AI 솔루션 기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리포트 결과를 내보낼 수 있는 아주 한글로 다 나오고 출처까지도 표기가 되는 그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단계 여기서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PDF 스페이스라는 기능이 저희가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약간 개인용 LLM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26년도 AI 트렌드 및 전망 자료를 만들 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전쟁 이슈도 있고 굉장히 이 일주일 단위로 그 이 트렌드가 계속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게 되면은 실제 PDF, 오피스, 이메일, 웹사이트, 메모, 스캔, 이미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우리 국내 기관에서 발표된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만 뭐 니아나 뭐 문체부 이제 국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한글로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발표 자료를 만들다 보면은 해외 자료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자료를 찾았는데 이 해외 자료가 뭐 영어만 또 있으면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막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이 자료를 한 번씩 읽어보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양한 파일들의 포맷들이 있고 다양한 언어의 파일들이 있을 때 PDF 스페이스는요. 이 10개의 파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10개의 파일을 한 군데다 집어넣습니다. 그 트레이닝을 시킨다라고 좀 보셔도 되긴 합니다. 10개의 파일을 PDF 스페이스라는 공간에 넣게 되면은 이 PDF 스페이스가 다양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합니다. 뭐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 자료, 그리고 엔터테이너, 약간 좀 유머스럽게 좀 분위기 좀 좋게 만들 때 쓰는 그런 쉬운 용어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교육자 관점에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자료.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이제 분리를 하다 보면은 홍보팀을 위한 자료, 연구팀을 위한 자료, 또 기술지원팀을 위한 자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방법도 아주 쉽고 저장 공간도 어도비가 100기가의 스토리를 주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저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관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 패턴 한번 보게 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이 PDF 스페이스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일단 만들어 볼게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자료 폴더들이거든요. 요 안에 뭐 세계경제, 요즘 뭐 주식 리포트 같은,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것들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자료들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PDF 스페이스 공간에 있는데, 제가 새로 만들어 보면은 PDF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면요, 이 공간에서 이제 어떤 파일을 넣을 건지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오피스, 이미지 다 가능합니다. 셀렉트 메뉴에서 어, 저는 이제 AI 트렌드 전망을 파일을 10개를 추출해 봤는데, 이 안에는 보시게 되면 이건 한글도 있지만 뭐 스페인어, 일본어, 뭐 영어, 독일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일을 열게 되면은 AI가 다 분석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조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10개의 파일들을 조합을 시켜서 기본적으로 서머리 작업을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뭐 작업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그 10개의 파일들을 이렇게 로딩을 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앞에 여기 써져 있는 건 뭐 프랑스, 독일어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한국어, 외국어 상관없이 이미지, 웹사이트의 링크 주소, 이미지, 뭐 텍스트 문서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 자체를 저희가 이제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은 이 10개의 문서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놓게 됩니다. 네. 예, 지금 열심히 블로그는 있는데 제가 좀 된 거로 좀 해볼게요. 지금 아직 시간상 문제가 좀 있어서, 시간이 많이 다 되고 있어서 제가 다 된 파일, 만들어진 파일을 보게 되면은,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왼쪽에 10개의 파일을 다 불러왔습니다. 자, 불러왔고요. 저희가 여기서 기본적 요약을 여기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자에게, 임원에게 자료를 만들어 볼게요. 임원에게 5분 브리핑할 스크립트를 만들어 줘. 한글로 만들어 줘. 하면은 저희 임원한테 발표할 때 조금 문장도 고급스럽게 써야 되고 또 내용들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5분짜리에 관련된 요 그 브리핑 내용. 지금 굉장히 빨리 잘 만들어지죠. 10개의 문서가 한 500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로 5분 정도의 요약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저희가 또 검토가 필요하다 하게 되면은 공유 작업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선택을 하면 여기 세이브 투 노트가 있어가지고 노트 저장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 여기 노트 메뉴에 뭐 임원에게 보고할 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 요 내용 자체를 저희가 또 공유를 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고 같은 팀끼리 의견을 더 내용을 보충하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을 저희가 또 PDF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주게 되면은 또 나름 매력적인 장점이 있는데, 저희가 임원 보고할 때 또 이렇게 있잖아요. 이 텍스트만 가지고 이렇게 그냥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저희가 그 어떻습니까? 저 임원들한테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파일을 열어볼게요. 네. 네,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 화면이 보이지 않는데 저는 지금 네, 지금 저 파일에 겹칩니다. 이제 공유 파일 링크가 겹쳐서 방금 만들어진 임원 발표 5분용 스크립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A4지 프린트해서 보여주게 되면 조금 멋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임원 발표용은 좀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파일을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파일로도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제너레이트 프레젠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이 항목에서 해당 파일을 올려주고요. 이 파일을 임원에게 발표할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만들어 줘. 자, 눌러주게 되면 지금 하나의 파일이 업로드가 됐고요. 자, 그리고 지금 로딩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네, 제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되긴 했는데요. 뭐 내용을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은 되는 내용이라서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워포인트 파일들로도 초안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다국어 번역까지도 가능해요. 현재 저희가 40개국 언어까지 번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 자체를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트랜스레이트 인 PDF가 있잖아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또 AI가 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영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같은 모든 내용의 파일들로 다 번역까지 시켜주는. 물론 번역이 아직 구글 번역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1차 초안 정도의 작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는 약간 수정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변환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뭐 시간상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화면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은
그 문서를 가지고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해서 요약을 할 수가 있고,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브리핑 자료, 스크립트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PPT 파일, 예,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또 번역까지도 만들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할 때 보게 되면 국내도 있지만, 뭐 이렇게 영어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스페인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작업들의 초안 작업들도 다 한 번에 만들어줄 수 있는 요 기능들 활용들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다음번 이 현재는 아직은 그 한글이 지원이 되는 요 기능은 그 정식 버전은 아니고 저희가 6월 달이 되고 나면은 한글 버전과 또 다양한 언어, 현재는 7개국 언어가 지원이 되거든요. 뭐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 정도인데 6월 달 되고 나면 한국어도 지원이 되고요. 아마 실제적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에 실제 홍보나 또 홍보 외 타 부서들도 굉장히 문서 관련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 기능들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 대외 커뮤니케이션, 성과 홍보, 미디어 쪽에 다 활용할 수 있는 요 작업 콘텐츠를 AI를 통해서 이제 문서 분석 작업에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스토리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크로의 영상 하나만 10초짜리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크로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기능들을 영상을 담아봤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이제 뭐 다음 기회에 저희가 정식 버전이 등장하고 나면은 요 에크로벳의 기능들이 굉장히 재미난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